학교 웹사이트에 수많은 공지가 올 것이고 정말 많은 정보도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웹 크롤링으로 다 긁어다가 제 캘린더에다 딱 모아주는 거예요. 저 이거 1등. 네. 사실 저도 이걸 1등을 아, 했습니다. 정말요? 역시 같은 마음을. 그래서 뭐 전 세계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이 1년에 50조다. 그러면 여기에 AI 들어가면 이게 50조 시장이 1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뭐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대 개발은 좀 다르긴 해요. 아무리 저 LLM이 도와준다 그래도 굳이 말하면 5년차 주니어 개발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죠. 그럼 지금 생산성도 확실히 올라가고 제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다들 궁금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쓰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LLM만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경쟁력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LLM을 써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실제로 제가 회사에 일을 해요. 이랬을 때 이제 나의 경쟁력은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목에서는 이제 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데이터가 나만 쓸 수 있는 좀 유니크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아까 뭐 법률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굉장히 구하기 힘든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데이터 자체가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없는 데이터를 가진 게 이제 옛날에도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더 엄청난 경쟁력이 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 구슬을 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LLM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깰 수 있어요. 뭐 막말로 아까 그 아주 똑똑한 신입사원 왔는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먹었던 식당 다 알려주고 주변 식당 200개 알려주고 일수당은 먹을 식당 짜봐 그러면 머리가 터지겠죠. 막 이러고 있겠죠. 근데 LLM한테는 그거에 100배를 줘도 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래서 데이터가 많은 다다익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모델을 고르고 거기에 이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량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UI는 또 완전 변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다 그러면 그 복잡한 메뉴와 그 복잡한 버튼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죠. 나의 정확한 욕구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줘야죠. 비서가 있다면. 네. 그런 식으로 UI, UX가 완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LLM을 기반으로 한 되게 유니크한 데이터와 그거에 맞춰서 좋은 모델과 프롬프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 LLM을 맞춰서 만든 UI. 제가 이게 LLM을 도입해서 뭔가 LLM을 잘 쓰는 거가 목표가 아니라 저희는 LLM을 아주 잘 쓰는 걸 목표로 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5점에서 뭐 한 30점이 되는 거 정도는 쉬운데 30점에서 이제 80점이 되려면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결국 LLM 시대에 제일 위험한 거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그렇죠. 뭐 외국 소프트웨어들이 완벽하게 한글화해서 올 텐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쟁이 빡셌을 텐데 앞으로는 경쟁이 더 빡세질 거라. 그쵸.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이건 글로벌로 경쟁한다. 다만 저희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쉽겠지만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올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한글화는 완벽하고 네. 한국 문화화까지도 완벽해 버리니까 네. 이제 글로벌 시장은 뭐 거의 하나로 통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기이면서 기회다. 그럼요. 언제나 저희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 네. 기자가 같은 기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개발자 쪽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에 뭐 클라우드 개발자, 뭐 데브옵스, 뭐 데이터 개발자, ML 개발자, MLOps 개발자 정말 많죠. 이 많은 역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개발자와 LLM 개발자. 제가 두 개를 약간 나눠놓는 이유는 이제 프롬프트 개발자는 조금 더 이제 프롬프트에만 좀 집중하고 LLM 개발자들은 이제 크게 시스템까지. 그래서 어떤 모델을 고를까, 뭐 그런 거는 이제 프롬프트 쪽에서 고발을 해야 되지만 이 아키텍처 전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LLM API를 불렀으면 그 결과를 뭐 저장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이 프롬프트들이 이제 바뀌었을 때 저희가 코드를 바꾸면 서버를 계속 새로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롬프트가 바뀌었을 때도 뭔가 서버가 출시가 돼야 되는 건데 굉장히 살짝 바꿨더니 특정한 기능들은 잘 되는데 기존에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의 복잡도는 항상 그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프롬프트와 LLM 내부에만 좀 신경 쓴다면 네. 이 LLM 엔지니어는 조금 더 아키텍트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다 보고 이 시스템 안에서 LLM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LLM이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자한테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이 레벨
굳이 말하자면은 LLM 아키텍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LLM 나오면 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하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고객한테는 편하겠지만 네. 그 내부의 시스템의 복잡성은 사실 옛날 자동차보다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편하게 살수록 밑에는 복잡해지죠. 네. 개발자가 뭐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제 때는 이제 직접 개발을 많이 하던 때였고 지금 세대 개발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목표를 알고 그거를 이런 챗GPT나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걸 이용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저 LLM이 도와준다 그래도 굉장히 작은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다 그리는 거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시스템의 복잡한 연결 이런 걸 갖다가 다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뭐 그냥 한 5년차 주니어 개발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죠. 네. 근데 대신 이 친구가 뭐 한 달에 2만 원이면 무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분신술을 써가지고 여러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서부 시대에 결국 청바지보다 금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AI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6개로 나눠보면 결국 이제 AI 하드웨어, 이제 AI 클라우드, AI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당연히 뭐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이나 뭐 오픈 AI가 너무 잘하고 있죠. 저희가 이기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그건 하라고 놔두고 이걸 이용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챗GPT 갖다 쓰면 될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내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뭐 원티드라는 회사에서 네. 최근에 이제 라스, LAAS라는 그런 서비스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회사에서 챗GPT 잘 쓰는 걸 도와주는 커스텀 챗GPT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걸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컨설팅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AI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I 교육이나 이런 AI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 AI 하드웨어, AI 클라우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안 해도 AI 옵스나 AI 어플리케이션, AI 에듀케이션 컨설팅만 해도 굉장히 크고 저희가 밑에 세 가지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저는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국이 인터넷을 만들진 않았어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되면 네. 사실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전화기 하나만 들고 오면은 굉장히 쉽게 생활할 수 있기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약간 선진국 활용으로 그리고 모바일 활용 선진국이기 때문에 LLM 활용 선진국이 되면 무척 큰 시장이 저한테 열릴 거예요. 네. 나머지 국가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위기이지만 저는 더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찝어주셨던 6가지 AI 단계 중에서 꼭 이 인프라 쪽에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위에 진짜 돈이 되는 거는 이 반대쪽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군요. 네. 저도 이제 LLM 하면서 만나보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노력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LLM 관련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되게 빠르게 나올 거라고 믿고 그런 서비스를 다시 이제 글로벌로 가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각도로 좀 LLM 시장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빅테크들이 네. 뭐 하는지를 꼭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글로벌 LLM 스타트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쪽에 이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는지 네. 알아야죠. 이 2개 같이 연관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 회사들은 뭐 하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스타트업, 그다음 글로벌 빅테크 이렇게 3개를 보는데 뭐 글로벌 빅테크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LLM 스타트업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퍼플렉시티 한번 말씀해 주셨고 네네네. 또 퍼플렉시티 대표님이 또 여기 한번 오시지 아,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좀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이거를 근데 이제 그 회사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아, 네네. 그냥 돈, 제일 중요한 돈. 왜냐하면 결국 인재와 돈이 있어야 성공해요. 제가 LLM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가 쫓아가느라고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인재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LLM도 분야가 너무 크잖아요. 네. 이 LLM 분야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될지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 스타트업들에 들어간 펀드들을 보면 제일 큰 거는 역시 그냥 모델입니다. 모델 쪽에가 이제 23빌리언, 네. 뭐 한 30조 원, 예.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네.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데가 클라우드.
AWS나 이런 데가 다 잘하고 있지만 네. 좀 LLM 전문 클라우드도 좀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노력해야 되고 할 것도 또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람다라든가 뭐 코어위브라든가 뭔가 이런 또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네. 제2 AI 전문 클라우드들이 네. 이런 데들이 또 이제 1.9 빌리언.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는 이제 확 줄어들긴 했죠. 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배포하고, 최적화하고, 모니터하고, 전체적인 관리하고, 이런 LLM 툴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LLM 툴 관리하는 스타트업들이 또 많습니다.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안에 가서 하기도 하고, 네. 뭐 온프라미스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클라우드는 다 이제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약간 툴을 만드는. 네. 그래서 LLM 옵스 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있고 이거는 합쳐서 한 2빌리언 정도.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약간 장르가 두 개 정도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빌리언 정도로 굉장히 큰 비용이고 근데 정리해보면 모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네. 뭐 클라우드도 굉장히 들어간다. 그리고 LLM 툴도 많이 들어간다. 결국 LLM 옵스나 약간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델 네. 이쪽에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곡괭이군요. 그렇죠. 이쪽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또 인프라 사업이라 일단 곡괭이를 사고 청바지를 차야 네. 금을 캐든가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산 다음에는 이제 안 사도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뒤에는 엔비디아가 떼돈을 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요 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텍스트 쪽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텍스트 쪽에서 약간 지식 검색하고 답변하기. 네. 그러니까 다 텍스트 쪽이거든요. 이게 LLM 자체가 결국 텍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 가지고 하는 거를 잘 도와주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래서 뭐 제스퍼 AI나 뭐 하이퍼라이트, 뭐 딥서치 랩스, 뭐 앤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한 1.6 빌리언. 여기도 많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할 때 머신러닝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추천하고 이미지 인식. 이 두 개 제일 많이 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LLM에서 모델이나 클라우드나 LLM 툴스 말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텍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LLM 갖고 제일 쓰기 좋은 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네. 예를 들면 뭐 뭔가 데이터를 주는 걸 요약하거나 데이터에서 뭔가 정보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를 들면 이메일 주면서 요약해 아니면 이메일 주면서 그래서 어디서 만나야 돼 아니면 이메일 주면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잘 돼가고 있어 뭐 이런 이 세 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도 실제로 약간 그런 류의 회사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문장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준다든가 그런 류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옛날에 그 사스 편에서 다뤘던 글린이라는 회사, 네. GLEAN 이라는 회사가 회사 내 모든 거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웃룩에다가 뭐 하여튼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검색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봐도 LLM 도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LLM 나오니까 바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 답변까지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간 검색만 했다면 지금은 약간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는 이유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가 누구랑 주고받은 메일을 찾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이랑 했던 대화를 바탕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만나는 건데 몇 시에 만나는 건데 아니면 돈 얼마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글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네. 굉장히 미래가 각광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텍스트 쪽이 이만큼 많이 되고 있고 이 텍스트와 비슷하게 사실 같은 텍스트입니다. 사실 네.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컴퓨터의 언어.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뭐 기더브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도 800 밀리언 정도니까 엄청 큰 돈이죠. 네.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비슷하게 게임 안에 게임 캐릭터들이 약간 NPC가 진짜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LLM을 기반으로 하는 이렇게 텍스트 베이스드 게임, 뭐 대화 같은 네. 그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명한 게 이제 캐릭터.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는데 심지어 구글이 다시 인수해가 버렸죠. 그쵸. 사람 뽑으려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서비스는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런데도 거의 뭐 350 밀리언 정도 네.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장르는 안 나눴지만 같은 거예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네.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서 같은 걸 정리해 주거나. 그래서 이런 쪽에만 대충 거의 2 빌리언?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회사들이 솔루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이 돈이 많이 들어간 결국 우리가 인류가 그 돈 때려 넣으니까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때려 넣으면 네. 텍스트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텍스트로 뭔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참고로 이제 비디오 쪽은 400밀리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비하면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아직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대로 이야기하면 텍스트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목전에 왔다는 거고 그럼요. 비디오 시장은 조금 갈 길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예를 들면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이 1년에 50조다. 그러면 여기에 AI 들어가면 이게 50조 시장이 1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워드, 엑셀 다 쓰는 게 한 달에 사용료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AI 기능이 45,000원입니다. 맞아요.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들도 그거를 싸게 해줘서 많이 퍼뜨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거는 비싸게. 왜냐면 이거는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기능이야 15,000원 내고 그러니까 500만 원 월급 받는 직원이 15,000원짜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뭔가 생산성을 하는데 여기에 45,000원짜리 들어가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거는 그 가치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AI로 이 사람의 시간을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을 세이브해 준다. 8시간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상상이 안 되죠. 내봐야겠는데요, 돈을. 4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예. 회사 몰래 이제 제가 네, 쓰면서 네. 2배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딴 일을 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관심은 너무 많으세요. 네. 관심 너무 많으시면 이제 어디서부터 접근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하다가 강의 받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연습해하고 좀 더 잘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뛰어들어야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해커톤입니다. 이게 일반 해커톤하고 다른 거는 일반 해커톤은 막 개발자가 붙어야 되고 네. 막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챗GPT로 하면 그냥 이제 프롬프트만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최근에 했던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팀들 중에서 이제 그냥 개발자가 없는 팀이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가 안 될지 모르니까 상상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일단 해보고 그렇지. 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른 팀은 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사실 저희가 머릿속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필터를 걸러버리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필터링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막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그랩이라는 네. 유명한 회사죠. 프로그래머스라는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LLM 해커톤을 한 거예요. AI 해커톤을. 그랬더니 각 팀들이 조를 짜가지고 한 뭐 10개 정도 조를 짜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다 자기네들 업무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재정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맨날 이제 지출 결의서 같은 거 넣으면 계정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계정 코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쓰면 우리가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네. 근데 결국 이것도 하나의 규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 코드 자체도 회사마다 다른 거고. 근데 이런 걸 알려주기 되게 힘든데 그냥 지출 내용을 입력하면 계정 코드를 알려줘서 비용 처리를 쉽게 해주는. 되게 쉽죠. 근데 이거 그냥 프롬프트로 쫙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챗봇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영수증 사진 올리면 지출 결의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API로 그냥 땡겨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팀이긴 한데 출장 정보, 뭐 이름, 직급,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출장비 규정을 바탕으로 출장비를 자세히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이거 물어보겠어요. 내가 미국 출장 가는데, 유럽 출장 가는데, 일본 출장 가는데, 비용 다 다르고, 호텔비 다르고, 분명히 이거 20페이지짜리 문서 있거든요. 이거 읽어봐. 절대 안 읽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답변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회사잖아요. 네. 근데 코딩 테스트 문제를 또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조금씩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 만드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채점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완전 자동화를 해서 예를 들면 모든 건 안 되지만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제 명령 던져서 이제 데이터 꺼내는 그런 건데 이 SQL 문제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야. 이랬을 때 이 SQL 문제를 네가 만들어봐. 그러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달 동안 많이 팔렸던 물건들 중에서 반품률이 제일 높은 거를 꺼내는 SQL 쿼리를 만드세요. 라고 문제를 몇 개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답도 생성해 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하면 채점도 해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 만들고 나서 스스로 야 우리는 우리를 자른 거 아니야?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얘가 할 수 있는 건 다 주고 저는 더 중요한 일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아이디어도 되게 재밌는데 네. 최근 시장 데이터, 경쟁회사 데이터들을 인터넷으로 계속 다 긁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예를 들면 슬랙 채팅 같은 데서 내부에 전략 채팅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모아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밖에 것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내부 거랑 합치니까 도움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완전 자동화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내부 전략 채팅에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죠. 막 야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녁마다 우리가 냈던 아이디어들과 시장 비교 분석해갖고 이건 좋아요. 계속 이건 되고 나쁘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안 될 것 같아? 오 이게 약간 소름 돋는 아이디어였죠. 이거는 담당 부서가 대단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또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 저희가 말하는 사이에도 변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이에도 변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옆에서 계속 캐치업 해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뭐 그렇게 큰 LLM 전문가들도 아니고 네. AI 공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좀 챗GPT 좀 써보고 의욕을 가지고 달리니까 그리고 이런 해커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보시고 회사에서 해커톤 하고 싶은 회사들한테 힌트인데 1등 상금을 크게 걸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랬겠죠. 아, 네. 이거 밤새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 네. 크게 걸어주면 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 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갔던 겁니까? 꽤 컸습니다. 몇백 정도는 걸어줘야죠. 네. 역시 그랩 프로그래머스 네.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이 사실 이제 그 그랩에서 프로그래머스 해커톤을 해보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LLM을 캐치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도 놀랐는데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라는 데서 여기저기와 제휴를 해서 이제 대학생 해커톤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20개 대학이 모여서 하는 연합 해커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심사원으로 가서 심사를 했는데 20개 대학이었고 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제 각 대학별로 왔는데 주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학 생활에 도움되는 거를 만들어라. 네. 근데 AI 해커톤이 아니에요. 그냥 해커톤이에요. IT 서비스 뭘 만들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네. 그랬는데 20개 대학 중에 무려 16개 대학이 AI를 썼어요. LLM 얘기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 책을 쓴 이유도 그거고 제가 저 책을 쓴다니까 제 주변에 조카들이 그러더라고요. 삼촌 애들은 책 안 봐요. 우린 유튜브 보지. 우린 티타임스 보지. 책 안 본다고. 야, 고맙네요. 책을 왜 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 3, 4, 50대를 위해서 쓴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여기 가서 느꼈던 게 20대 대학생들은 말도 안 했는데도 20개 대학 중에서 16개 대학이 AI를 이미 써서 이 놀라운 걸 만드는 거 보고 야 우리만 잘하면 된다. 3, 4, 50대만 잘하면 된다. 20대는 이미 AI 시대로 넘어갔어요. 네. 그분들은 이걸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리틀 티타임스만 열심히 보시면 되고 저기 3, 4, 50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실제 사례를 보면 얘네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 답변을 막 했을 거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뭔가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물어보면 답변했을 거고 그쵸.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이게 딱 그 나이에 문화가 나오는 게 요새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질문 올리면 혼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검색도 안 하고 질문한다고. 일단 있는 질문인지 검색하시고 하셔야 대답해 드립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싹 반영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한테 같은 말 10번 물어봐도 돼요. 그러네요. 어제 물어본 거 오늘 또 물어봐도 아무도 뭐라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답변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 보고 이제 저녁에 체크 이거 괜찮아 이거 나빠 그러면 이제 정정하면 되는 거고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엄청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답변들을 이제 음성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각 장애인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게 좀만 잘 되면은 교수님 안 나오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그 시험 문제 자동 출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좋아질수록 지금까지 학생들 답변하는데 교수님이 하루에 1시간을 썼다. 이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LLM의 발전으로 더 빡세질 수도 있고 저는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일 이상을 해야 되는 건데 하는 일 이상을 할 거면 이 일 뒤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뭘 내고 싶은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바빠서 이걸 못 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LLM한테 시키고 예를 들면 에드버드리 아저씨가 자기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요리사가 한 명 더 있다면 그 친구한테 요리를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내일 만들고 싶은 요리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선배들의 이제 취업 포트폴리오와 합격 후기
까지 분석을 해서 이제 제 이력서를 보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더 공부해야 된다. 이런 역량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공부했다고 추가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주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선배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선배 100명의 포트폴리오와 100명의 합격 후기를 누가 한꺼번에 분석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취업 컨설턴트 LLM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하면 저의 이제 학습 계획도 세워줄 수 있겠죠. 1학년 때는 이런 걸 하고, 2학년 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서 제가 하는 활동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주고, 조금 더 크게 그려줄 수 있죠. 심지어 어떤 언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그거의 능력도 시험 볼 수도 있겠죠. 그 선배들이 실제로 뭐 코딩 테스트한 능력이 있었다, 코딩 테스트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 그걸 비교해 줄 수 있는 거고, 응용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걸 다 짜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인도해 주시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인간의 삶을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게 저희가 지시력도 중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번과 2번의 문제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 대목이 좀 간과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1번도 그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고 2번도 계획 세워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그래머스 얘들은 다 본인들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대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판단력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보긴 해야죠.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재밌는 건데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웹사이트에 수많은 공지가 올 것이고 네. 무슨 이제 공공 사이트에서 뭐 경진대회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정보도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웹 크롤링으로 다 긁어다가 이거를 다 변환해가지고 제 캘린더에다 딱 모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얘가 오류를 일으키면 제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긴 합니다. 저 이거 1등. 네. 사실 저도 이걸 1등을 줬습니다. 정말요? 역시 같은 마음을.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였는데 약간 이거는 충격이긴 했지만 요즘 가면 갈수록 채팅으로 전화 걸어도 돼요? 물어보고 전화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저도 그렇게 해요. 요즘 친구들이시군요. 네. 근데 심지어 거기서 더 가서 AI 클론을 만들어서 네. 내가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내 클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내 AI 클론한테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코드가 맞잖아요? 그럼 저랑 연락하는 거예요. 와. 약간 소름 돋죠? 네. 네. 와,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심사위원일 때 이걸 물어보고, 그럼 AI 클론하고 대화하고 나한테 직접 연락할 때는 그 클론하고 대화한 거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그건 보내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죠. 그 사람 프라이버시죠. 그러네요. 어쨌든 이 AI 클론하고 사실 대화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지컬리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 예를 들면은 뭐 자바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다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그룹방에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저번에 이게 김지현 부사장님이랑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계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제 클론이 서 있으면 제가 접속을 안 했을 때도 기본적인 건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약속도 다 잡아주고 네. 기본적으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면은 그 정도 내에선 얘기해주고 더 물어보면은 그거는 제가 접속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이건 소셜적으로 쓴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 16개 아이디어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중에 이제 4개만 봐도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팀을 보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1명, 백엔드 개발자 1명, LLM 개발자 1명. 네. 그래서 그냥 LLM API 써서 이게 서비스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봐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제 LLM을 활용한 되게 신기한 서비스를 많이 낼 거고 뭐 같은 맥락에서 기술도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술의 발전과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력 이 합쳐지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처음 아이폰 나올 때만 해도 저희가 지금처럼 뭐 갤럭시를 이렇게 지하철 대고 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뭐 삼성페이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면 이걸로 뭐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뭐 책 스캔도 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일반 기업에 계시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저렇게 기가 막힌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시고 대학생도 이렇게 만들면 지금 손 놓고 계시는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직장인들의 AI 약간 리터러시, AI 기본 역량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의 AI 기본 교육은 정부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책을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업에다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편수가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박종철 개발자님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또 더 인사이트를 추가하셔서 챗GPT 시대 살아남기 책을 내셨으니까요. 요 AI 리터러시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시리즈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